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강남에 있는 그 부지의 단위 세대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지는 저도 검토를 했었던 땅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 큰 도로가 있고 이 옆에 인접대지가 바로 붙어 있어서 이 뒤쪽은 실제로 개방감을 갖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땅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뒤쪽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계단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코어 공간을 만들어서 개방감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좀 포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평면은 54제곱미터, 한 16평 정도 되는 평면입니다. 1인 가구가 살기에는 괜찮고 2인 가구 정도까지는 가능한. 이제 애가 하나 태어나기 시작하면 좀 좁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특징을 좀 요약을 해놨는데 그걸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 2.9m 높은 천장고, 2.9m면 보통 우리가 2.3m 정도 되죠. 약간 높였다 그러면 2.4m, 아니면 특화했다 그러면 2.5m 정도 해줍니다. 2.5m 정도도 개방감 괜찮습니다. 2.9면 여기서 40cm 정도 올라간 높이가 되죠. 2.9면 개방감은 좋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좀 추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최적이 커지기 때문에 공기는 뜨거운 공기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닥에서 난방을 하더라도 뜨거운 공기가 위에 머무르면 2.9m라는 천장고 때문에 실제로는 좀 추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11자형 효율적인 주방공 동선과 수입 주방가구 엘마 이태리, 이태리산 수입 주방가구 엘마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11자형이 효율적인 주방 동선인지는 좀 의문이 들고요. 실제로는 디귿자형 정도가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일랜드 테이블로 다양한 다이닝 키친 구성. 아일랜드 테이블은 요즘에 웬만하면 다 해주는 타입이죠. 지난번에 보셨던 아일랜드에는 인덕션을 설치해서 그 위쪽에 후드가 설치가 됐었고요. 아무래도 후드가 툭 튀어나오다 보면 이 주방에서의 개방감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약하긴 하지만 이 인덕션 옆에 다운드래프트라고 이쪽에서 공기를 빼서 아래로 뺄 수 있는 그런 다운드래프트 시스템을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광폭 거실 전면으로 탁 트인 시야 확보. 광폭이라는 건 지금 룸과 리빙룸을 합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거를 방으로 쪼갠다 그러면 광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게 되겠죠. 문을 이렇게 내고 침대를 이렇게 넣고 아니면 침대를 이렇게 넣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TV를 놓든가.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 배치가 가능한 멀티 드레스룸. 드레스룸에 요즘에는 스타일러를 넣어주는 스타일러나 이거는 LG 스타일러고 에어드레서 그거는 삼성이겠죠. 삼성. 그리고 욕실은 건식 습식 공간 분리. 카운터형 세면대. 카운터형 세면대는 호텔에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오피스텔이나 고급화된 주택에서 많이 씁니다. 카운터형으로 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타입이죠. 밑에 수납장이 있고 이 위쪽에 이렇게
세면대가 들어간 수납장이 뭐 이렇게 열리든 아니면 이렇게 열리든 하겠습니다. 이 세면대 공간하고 욕실 공간을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둘이 산다 그러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을 쓰는 동안 이 세면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혼자 쓰거나 하면 아무래도 이 공간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치형 진입복도, 히든도어, 프라이버시 보호. 이거는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이 평면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겠고요. 윈도우 시트, 한계소, 맞춤형 라이프스타일 구성. 이 윈도우 시트라고 해가지고 창 쪽에 약간 높게 해서 앉을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데이베드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면적에 안 넣었을 수도 있는 평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 면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해줘야 되냐. 실제로 이거를 다락방 개념으로 봐서 1.5m 층고가 1.5m가 안 나오도록 구성을 해주면 면적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요 평면에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거나 할 수가 있겠죠. 이 공간을 죽여버리고 단면입니다. 단면에서 봤을 때 이게 1.5 이하가 되면 그렇게 면적을 안 넣고도 데이베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베드 여기서는 윈도우 시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관 천정 라운드 몰딩 적용으로 고품격 공간 적용. 라운드 몰딩을 써서 라운드 몰딩이 실제로 이게 비쌉니다. 아무래도 원형으로 뭘 만든다는 게 이게 가공비가 더 들어가고 재료비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고급화하는 집의 요소죠. 아치형 외부 인면으로 클래식한 공간 연출 가능. 클래식한 것이 이제 고급이라는 보통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모던으로 고급을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아치형을 좀 준다거나 세미 클래식, 세미 모던으로 이렇게 약간 퓨전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사람들이 느끼기에 고급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한 것으로 해서 지금 특화를 했다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화 요소 중에 가장 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는 없지만 이쪽에는 있는 이 테라스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테라스 공간을 전부 다 만들어주면 좋지만 어떤 타입은 만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 층을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테라스 공간이 있는 타입과 테라스 공간이 없는 타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9, 3.5 층고에서는 이 테라스를 전부 다 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강남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특화를 하려고 고급화를 하려고 노력한 점이